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돌아갔습니다만 노래방 등은 여전히 영업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코인 노래방의 경우 업장마다 월 평균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용직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지방 내려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코로나19 감염보다 기약 없는 휴업이 더 두렵다는 노래방 업주의 호소. 일부에서는 신촌의 한 노래방 사장님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오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이슈는 뜨거웠습니다. 2부에서는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정책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익숙한 것들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원과 함께 제2창당에 준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27일에 정의당이 새 당대표를 뽑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의당 혁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인위적 차별화보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당권에 도전한 후보입니다. 정의당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진 후보를 3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시대 대책 협의에서 위안부를 이용했는 것은 용서 못합니다. 저 안서이렇한 데도 보니까 쉼터를 화려하게 지났습니다. 이은미한 대표 아버님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 검찰청에서 밝힐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모두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언론이 중점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11개 의혹은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재판에서 모든 걸 가리겠다는 입장인데 향후 재판 쟁점 4부 정면 재판소에서 다뤄보겠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죠. 예.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6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3일째 100명대에 머무르고 있는 건데, 최근 사흘을 보면은 연속으로 100명대 초반을 기록해서 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가세는 좀 주춤하지만 여전히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100명 아래,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는 못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고무적인 거는 지역 발생 확진자, 그러니까 해외 유입을 뺀 지역 발생 확진자는 사흘째 100명 아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가 그제 99명, 어제 98명, 오늘 기준 91명을 기록하면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지역별로는 서울이 32명, 경기 31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이 총 71명이고 이외에는 부산 4명, 충남, 제주가 각 3명, 대전, 충북, 경남이 각 2명, 광주, 강원, 전북, 경북은 각 1명씩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은 중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경기 부천시의 방문 판매 업체 TR이노베이션과 사라킨 관련 확진자가 어제 낮 기준으로 총 16명으로 늘었고, 대전의 건강식품 설명회 관련 감염자도 2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57명이 됐습니다. 또 수도권 산악 모임 카페 관련해서도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누적 확진자가 41명으로 늘어났고요. 현재 코로나 확진 이후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단계 이상으로 악화한 환자가 어제보다 1명이 늘어서 총 158명이고요. 사망자는 4분이 늘어서 누적 367명이 됐고,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4%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언제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알기 어려운 감염 경로 불명, 일명 깜깜이 환자가 전체의 거의 4분의 1 가까이 이르기 때문에 지금 결국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국내 감염자들은 3일 연속 두 자리 숫자니까. 맞습니다. 내일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요. 예. 정부가 코로나 백신 3천만 명 분량을 일단 확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했네요. 예, 맞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외 백신 개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어떤 코로나19 백신 도입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1단계로 전 세계 백신 공급 체계인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를 통해서 1,000만 명분을 하고 이제 나머지 개별 글로벌 기업, 제약 기업들과 협상을 통해서 2,000만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총 3,000만 명분인데
이게 1단계 확보 물량이 전체 국민의 한 60%죠. 3천만 명 정도면은. 이렇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우선 접종 대상자와 집단 면역의 수준을 함께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집단 면역이라는 게 인구의 한 60에서 70% 수준의 면역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는 설명이고요. 정세균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 모두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싶지만 아직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개발 성공 여부도 불확실해서 무작정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제적이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외국에서 백신 개발에 좀 앞서가고 있는 국가 상황을 보면서 예. 또 우리도 준비는 해야 될 거고요. 이게 선입금을 또 해야 되는 거라서 글로벌 제약회사들하고 협상이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화이자, 존슨앤존슨, 모더나 등과 다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향후 우수한 백신이 개발되는 회사가 나오면 추가 협상 채널을 가동한다는 그러니까 아직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해할 분들이 계실까 봐. 아직 개발이 돼도 맞으려면 좀 걸리겠죠, 시간이. 예. 3천만 명 분량을 확보한다 그러면 일단은 연세 많으신 분 또 어린이 위주로 먼저 접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예. 일단은 다음 달까지 접종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백신 접종 비용도 심의를 통해서 향후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 지난 5월 코로나 확진 후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 강사. 본인은 굉장히 자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네요. 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5월에 24살 학원 강사 A씨 경찰이 결국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피고인이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 커피숍을 갔다.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가 80명에 달하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 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구형이라는 게 법원의 선고가 아니고 검찰이 이렇게 형을 내려달라라고 구형을 한 건데 어쨌든 굉장히 좀 세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 공판에서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재판 시작 전에 이 학원 강사 A 씨의 왼팔 곳곳에 붉은 상처가 좀 있었나 봐요. 이제 판사가 왜 그러냐고 묻자 변호인이 자해를 했다. 라고 말을 했고 변호인이 이제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제 우울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 그다음에 계속 언론에 나온 이후로 자해를 하고 있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고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시간이 다 지나고 있어 너무 자책은 하지 말라라고 A 씨한테 당부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뉴스 댓글을 보니까 짠하긴 한데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죗값은 치르고 반성하며 살라라는 댓글이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정치권 이야기 해보죠. 추미애 전국이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오늘도 역시 야당은 연일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에 특혜 휴가를 갔다라는 의혹, 통역병 및 자대 배치 청탁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연일 뜨겁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자신과 아들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국민적 분노만 더 자극한다면서 사퇴를 이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의와 진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조속히 결단하라라고 압박을 했고요. 곽상도 의원은 국민들에게 변명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 이미 장관을 그만둬야 하는 충분한 이유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의 답변 내용이나 이런 태도를 성토를 했는데 이제 남편과 주말 부부라서 전화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 보좌관에게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오만한 답변이 어디 있냐라고 비판을 했고 검사 출신 김웅 의원도 추 장관의 남편하고 전화를 안 했다라는 내용을 두고 집에 전화기 한 대 놔드려야겠다. 비꼬 왔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추 장관이 이제 공정이나 정의를 묻는 국민의 신파로 동문서답을 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스탠스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그런 모양새로 나오는데 관련 의혹은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야당의 맹공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 마치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병가나 휴가는 담당자의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나 메일, 카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지록위마라고 하죠.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확대 재생산됐겠느냐 의문이다라면서 뭐 특혜도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억울함도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불법적인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상 장관직이 있긴 어려울 테고. 그게 밝혀지면 있기는 어렵겠죠. 그럼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행 중입니다. 좀 지켜보면 안 됩니까? 뭐 이제 공세 이제 아무래도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지난 1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예. 야당에서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라고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예. 지금 뭐 그래서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예, 오늘 전격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압수수색까지 했으니까 예. 검찰의 좀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정쟁으로 안 흐르는 걸로 지금 국민들이 좀 피곤해합니다. 지금 너무 이걸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 다른 이야기 해보죠.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다가 계약이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결국은 코로나19 영향이 때문에 이럴 건데 예. 2,500억 원대 소송전이 예고됐다. 이건 어떤 얘기예요? 예, 이게 코로나 사태가 사실 심화되면서 예견됐던 수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제2의 대형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이 작년에 매물로 나오면서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가 이제 손을 잡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작년에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10개월 동안 이어져 오다가 M&A 계약이 최근에 무산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무산이 됐는데요. 현대산업개발 측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인수가 무산된 게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금호산업 측의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금호산업 측이 그런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 재무제표와 결산 재무제표 2019년 걸 보니까 본 계약을 더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재실사를 꾸준히 요구했었는데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을 끝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 수백억 원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총수나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인수를 해버렸다면 거래를 종결했다면 우리가 배임 이슈 또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실사 요구를 한 게 결코 무리가 아니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슈가 없었다면 재실사 요구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또 이제 매각하려고 했던 금호산업이나 채권단위 산업은행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의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소송으로 갈 것이다 이 말이네요. 예, 2,500억 원 계약금 돌려달라라는 소속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나만 더 살펴보죠. 대법원이 성착취물 제작에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의 양형을 내리도록 기준안을 마련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대법원 양형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원래 법에는 징역 몇 년 이상 또는 몇 년 이하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너무 한계가 없으니까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 판사들이 판단하라고 양형 기준을 하는데 그걸 결정하는 양형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의 무기징역인데 그 폭이 너무 넓고 양형 기준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고 형량이 각 재판부에 따라, 그러니까 판사에 따라 들쑥날쑥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 이런 거에 대한 선고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대비 사실 굉장히 낮아서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실제 양형위 전문위원들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이 관련 범죄 선고 형량을 분석해보니 그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데 이거 절반인 2년 6개월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받았던 건데 특히 이제 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였던 조주빈 등이 한창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 가중인자에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이나 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이럴 때는 특별히 가중한다 이런 거가 포함됐고요. 그 과거 선고된 형량과 비교해 무거운 수준의 양형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예. 그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인 등에게도 이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까? 이게 직접 적용은 원칙적으로 어렵고요. 이게 양형 기준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조주빈은 지난 4월에 이미 재판에 넘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새 양형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럼에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인데요. 일단은 이 새 양형 기준 자체가 조주빈으로 말미암아서 좀 생겨난 그런 것이 있고 실무적으로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앞으로 나올 양형 기준을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표되기 전에 양형 기준을 참고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주주빈에게도 간접적으로는 좀 적용이 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헤럴드 기자 배도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낮춰 시행하고 있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PC방 등은 정상 영업이 재개됐지만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노래방 등은 여전히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영업 중단 지속 방침에 이제 노래방 업주들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서울 신촌에서 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고 계신 분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촌에서 코인 노래방 언제부터 운영하셨습니까? 지금 한 3년 좀 넘었어요. 3년 정도? 네네. 뭐 올해가 가장 힘들었을 테고요. 네. 예. 영업을 못 하시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영업을 못하게 된 거는 4월 달에 처음으로 2주간 예. 문 닫을 걸 권고했었고요. 예. 그리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준 거는 정확하게 5월 22일 날 예. 1차적으로 50일간 집합 명령 금지가 내려지고 요번에 또 이제 8월 18일부터 예. 지금까지 계속 현재 돼 있고 진행 중이죠. 거의 그럼 6개월 정도 수입이 없으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혹시 네, 집주인이 임대료는 조금 깎아주거나 했어요? 아니 뭐 그분들도 많이 힘드신지 예, 안타깝게 좀 부탁을 드려봤는데 힘드시다고 아하. 그러셔서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럼 뭐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조금 대책이 있었을 텐데 그건 혹시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받으셨습니까? 1차 그 50일 그 집합금지 명령 내려왔을 때 예. 시에서 100만 원, 구에서 100만 원, 총 200만 원. 네. 50일 그때 장사 안 하고 200만 원 저희 받았습니다. 그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인지 여쭤봐도 돼요? 저희 가게는 그렇게 큰 편은 예. 아니에요. 그리고 좀 작긴 한데 임대료가 200만 원 이상 하하. 되죠. 그럼 정부에서 지원받은 건 한 달 임대료밖에 안 되는데 지금 문 6개월째. 닫은 건 한 예, 그러니까. 2달 넘으니까. 거기다가 뭐 각종 공과금은 그대로 나올 테고요. 전기세, 저작권료, 인증비, 뭐 CCTV, 보험료, 네, 많죠. 저 계속 나가야 되는 돈들이. 그러면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활은 부모님한테 좀 많이 도움 받고 있고 또 대출도 안 돼서 이제 카드 대출도 받고 그래요. 예. 근데 코인 노래방이 이게 칸칸마다 이제 방으로 돼 있을 텐데. 네네. 그 노래방 업주분들께서는 네. 뭐 다른 식당이나 이런 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렇게 지정해서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한 처상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맞아요. 저희가 오히려 식당이나 이런 데는 집단 감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코인 노래방은 특성상 룸 하나당 뭐 2명에서 3명 사용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나올 가능성이 없고 한 번도 집단 감염이 나온 적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안전하거든요. 지금 확진자 나온 수를 봐도. 예. 근데 저희에게 내려지는 초산 명령이나 이런 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 마이크를 통해서 비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또 노래를 부르면 소리를 질러야 하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위험 시설로 정한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까지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확진자 수 데이터만 봐도 전체에 나와 있는 확진자 수에 비하면 저희 코인 노래방에서 전국에서 나온 N차 감염도 없고 그러니까 N차 감염까지 다 포함해도 0.1 몇 프로예요. 예. 0.1%가 조금 넘는데 예.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장시간 집합 명령 금지를 받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주위에 코인 노래방이나 일반 노래방이나 업주들하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계실 텐데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계십니까? 저는 네, 사장님들한테 힘내시라는 말씀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고 너무 화가 많이 이제는 화가 많이 있으셔갖고 그리고 또 이제 혹시 또 그런 경우들도 있고 혹시라도 나쁜 선택을 하시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제일 무섭고 겁나서 막 저는 막 최대한 재밌는 얘기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어요. 분위기도 막 신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예. 그 교회발 감염이 꽤 많았었는데 네네. 지금 정부에서 대면 예배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그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공고해도 대면 예배를 네. 고집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장님 솔직하게 그런 거 봤을 때 좀 화가 나기도 하겠어요. 우리는 영업도 아예 못 하는데. 그분들한테 화가 나고 그런 거 누구한테 화내고 저는 국민들한테 화내고 싶은 건 없어요. 저희는 저희와 같은 그분들도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뭐 식당에 확진자 많이 나왔다고 식당을 저희가 뭐라고 하고 카페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카페에다가 비난하고 그런 거는 저희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면 더 힘들어지니까 저희 코인 노래방 사장님들 서로 우리 그러지 말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지 말자. 그런 분위기여서 저희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세요.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리면서 조금 기대를 하셨죠? 그래도 영업 정지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네, 기대 많이 했어요. 저희는 일행은 여기서 기대를 하셨는데 지금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 어떻습니까? 많이 실망스러워요. 네. 일단 PC방 하시는 분들한테는 축하드리고요. 예. 장사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근데 PC방이 원래는 중위험 시설이었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서 고위험 시설로 올라갔다가 요번에 다시 중위험이 되면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집단 감염이라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험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집단 감염이라는 사례도 없었고 확진자 동선에도 정말 수차례 포함이 됐지만 거기서 또 N차 감염도 없었던 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거 내려올 수 없다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예. 그 주위에서 가게를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분들은 또 마음대로 가게를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요. 저희가 지금 장사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서 가게를 내놨는데 계약 기간이 내년 6개월까지예요. 근데 이제 2월 달부터 계속 월세는 못 내니까 보증금에서 계속 조금씩 이제 계속 월세만큼 차감이 되고 있는데 내년 6월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다 내면 모질라야 한 1,000만 원 이상 더 월세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가려면 또 철거라는 걸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가게 원래대로. 그럼 철거도 1,000만 원 이상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앞으로 또 나가야 될 돈이 또 한 2,3천만 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난감해요. 정말 운이 좋아서 그 전에 누가 이렇게 와서 가게를 인수한다면 모르는데 부동산에 가보면 그분들도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시국에 누가 오겠어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될 빚이니까 빚은 잔뜩 있지만 또 나가야 될 돈이 있으니까 그거 하려고 어떻게 돈을 알아보고 그래야죠. 대출도 알아보고 하시는군요. 대출 이제 나올 때도 없어서 네, 신랑도 뭐 여기저기 일자리도 알아보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뭐 당장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기다린 건 좀 무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내년 6월까지 뭐 버티시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냥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말씀하지만 내년 6월 때까지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 암담해서 그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예. 어쨌든 지금 우리 사장님은 정부에서 이 집합 금지 명령을 조금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실 테고, 그렇죠? 제일 바라는 것이.
예. 제일 바라는 건 고위험에서 내려와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또 이걸 언제 또 집합 명령 금지를 내릴 수 있으니까 예. 고위험 내려주고 장사를 얼른 할 수 있게 명령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보상도 예. 뭐 저희가 손해본 거 다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예. 조금 조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전에다가도 조율을 좀 부탁드리고 전기료 건물 주인한테도 조율을 좀 부탁드리고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보상을 좀 해주시고 서로 이렇게 우리가 조율할 수 있게끔 조금씩만 이 부담을 나눠주신다면 저희가 부담이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전기고 임대료고 모든 걸 다 저희한테만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예.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나눌 수 있게 저희는 힘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좀 중재를 해주셔서 그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시고 정부도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은 덜 힘들게 이 힘든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차 재난지원금 뭐 나온다고 해도 최대 200만 원 정도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월세밖에 안 되니까 그게 큰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사장님 뭐 힘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어려움도 곧 지나갈 겁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의 한 노래방 사장님이었습니다.